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시드니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이제 막 8개월 차 적어도 8개월 차 접어들고 있고.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셔야지. 네. 저기 핸드폰이라서 네. 좀 크게 해주시고요. 8개월 차 접어드는 제이 씨라고 할게요. 제이 씨께서 오셨는데요. 지금 쓰리잡을 하고 계시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네. 듣기로는 H&M, 네. H&M, 네. 네, 그 옷가게, 네. 자라, H&M, 뭐 네. 유니클로 이렇게 탑3 저희 중에 하나. 탑3 중에 하나인 H&M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다른 일은 어떤 거를 지금 쓰리잡을 하고 계신가요? 다른 일은 하나는 이제 완벽한 오지 카페라고 보긴 그런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분이 이제 운영하는? 운영하는 네. 네. 호주 카페.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텔레마케팅 쪽으로 해가지고 네. 호주 회사에서 뭐 카페를 제외하고는 네. 일반적이지 않은 아르바이트 이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H&M에서는 몇 시간 정도를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딱 운이 좋게 방학 들어갈 때, 네. 긴 방학 들어갈 때 딱 맞춰가지고 일을 구해서 시간은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H&M에서 일단 크리스마스 캐주얼 잡으로 들어갔거든요. 아, 크리스마스 캐주얼 잡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에 한 20시간씩 정도는 일단 꾸준히 로스터를 네. 주고 네.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H&M에서는 크리스마스 캐주얼 잡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네. 지금 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일을 어. 10월 말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컨트랙 잡이라서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끝나는데 H&M이 원래 좀 정규적으로 이렇게 퍼머넌트 파트타임이나 네. 풀타임 애들을 채용을 잘 안 해요. 아, 보통 캐주얼 채용하는 형식으로 방식이- 많이 돌리는구나. 예, 캐주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괜찮다 하면 아.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퍼머넌트로 그 다음부터 돌리고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학생 중에 자라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네. 그 똑같이 네. 캐주얼 잡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어프로치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씩닷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요. 네. 근데 씩닷컴에 가끔 올라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H&M에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제일 네. 좋아하는 옷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네. 주기적으로 관찰을 했죠. 그리고 아, 직접 스토어에 방문한 다음에 네. 그 직원들이랑도 좀 친해졌어요. 제가 옷도 자주 사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냐, 네. 인터뷰 보는 방법이나 어. 뭐 언제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를 다 통해서 물어봐가지고 걔네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스타프한테 가셔서 옷을 타면서 네. 나 자연스럽게. 여기 관심이 좀 있다. 네.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자 포지션이 어베일러블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 그 스태프들이 보통 다 친절하게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은 외국인 학생이고 진짜? 네, 일단 제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여기 일단은 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시안들을 많이 뽑고 어. 이렇게 나같이 외국인 학생들도 제한 없이 많이 뽑냐니까 자기도 외국인 학생이고 자기도 이렇게 뽑혀서 잘 들어왔다. 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그런 뽑는 시즌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네. 지원하라고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주얼 딱 뽑기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한 달 전쯤에.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네. 그 직원이 저한테 알려줬었어요. 그때 뽑으니까 그때 사이트 통해서 지원하라고. 그때 뽑아가지고 네, 바로 됐다라는 거 아니고 인터뷰 보러 오라고 그랬던가요? 네, 이게 H&M은 좀 인터뷰가 솔직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요? 네, 네. 일반 회사랑나 뭐 다른 데랑 다르게 음. 이렇게 뭐 1대1 면접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룹으로 단체로 간 다음에 그룹 면접도 아니고 또 거기 매니저 3명이랑 같이 한 방에 들어가서 롤플레잉을 해요. 떼지어서 롤플레잉을 하는구나. 예. 어떠한 고객이 왔는데 예, 맞습니다. 정확히. 진상 고객이 왔을 때 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네. 이런 걸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받았던 타스크는 그거였죠. 이제 곧 여름이 서머 시즌이 오니까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옷을 어떻게 해가지고 더 잘 팔 수 있을까, 세일즈 아. 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팀을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랑 서로 얘기하고 네. 그걸 옷을 이렇게 만들고 컨셉도 이렇게 막 글로 써가지고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예. 그러면 본인이랑 같이 했던 그룹 다 뽑혔던가요? 지금 네, 다 뽑힌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뽑힌 네, 걸로? 한 명은 일단 저랑 같은 스토어 메카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다른 애는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H&M에서 본인이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네, 일단 H&M에서 무조건 얘네들은 네. all around 거죠. 다 잘하길 원해요. 네. 그래서 가서 기본적으로 창고 정리, 그 창고에서 이제 옷을 태깅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 나가기 전에 알람 울리는 뭐 네. 그런 것들 센서 그런 거 달고 옷도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네. 거를 제일 먼저 시키고 네. 그 다음에는 매장에 투입시킨 다음에 매장에서 옷 정리하고 옷 개고 이런 거 시키고 캐시어 역할도 시키고 캐셔까지 하고. 네, 네.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케줄표가 딱 나왔을 때 이제 시간대별로 이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세분화돼가지고 스케줄이 다 나와 있네요. 네. 창고에 들어가서 택 붙이는 시간이 따로 있고. 네, 그러면 택 붙이는 시간에는 정해진 물량만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시간만 이렇게? 걔네가 권장하는 또 작업량이 있어요. 그게 이제 150벌 이상의 옷을 몇 시간 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거를 한국처럼 막 잘 미친 듯이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붙이고. 네, 절대로 한국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한국. 위계질서나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네, 되게 친절하게 기본적으로 네. 기존에 있는 스태프들도 잘 알려주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유니클로에서 잠깐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완벽한 군대였는데 군대 그 자체였는데 네. H&M 참 좋게 지금도 잘 일하고 있어요. 그 호주에서 이제 저도 예전에 자라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스태프들끼리의 뭐 어떤 네. 매니저는 있지만 네. 뭐 상하관계라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네. 캐주얼하게 와가지고 네. 그냥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만 이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뭐 고객을 응대하는데도 뭐 이거를 그냥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프레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맞아요. 와서 그냥 어떤 게 혹여나 필요한지 네.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제가 그때 잠깐 일하면서 배웠을 때는 큰 소리로 매장 내 몇 미터 반경의 고객이 다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인사를 해라. 구체적인 그때는 그런 지시를 받았었는데 네. 호주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도리어 그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참 좋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혹시 시급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시간에 네. H&M에서 캐주얼에 지급하는 비용. 네. 텍스 무조건 일단 당연히 텍스밖에 안 되고 네. 큰 회사니까. 네. 그리고 캐주얼이면은 시급이 퍼머넌트 파트타임보다 높아요. 그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25.26인가로 알고 있어요. 25.26. 25불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이럴 때는 1.25배, 1.5배 다 계산되고요. 토요일 날 1.25배, 네. 일요일 날 1.5배. 네. 네. 그리고 오버타임 워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녁 시간에 네. 또 밤 늦은 시간에 7시 정도 넘어가면은 네. 또 그거 1.5배도. 그러면 그거 목요일밖에 안 되겠네요. 쇼핑데이. 네, 왜냐면 맞아요. 5 o'clock이면 닫죠. 5 pm이면. 네. 그리고 공휴일 이제 퍼블릭 홀리데이 그때 일하면은 정확하게 2배가 계산돼가지고 네. 시급이 한 5만 원 정도까지. 1시간 일하면 5만 원 가까이. 예. 좋은 잡이네요. 꿀잡이네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닿으면은 또 박싱데이랑 또 네.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잡인 네. 텔레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텔레마케팅 어떤 분야의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 텔레마케팅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는 유니클로 자라 일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봤는데요. 네. 호주에 와서 텔레마케팅을 학업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네. 네. 일단 한국 분들은 텔레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게 좀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근데 네. 호주에서는 일하는 제가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전혀 다른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IT 관련된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IT 기업에 예. 텔레마케팅 홍보를 해주는 거구나. 네. 그리고 저는 아시아 퍼시픽에서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네.
담당자고. 그럼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하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어떤 네. 팀처럼 이렇게 조직이 돼 있겠네요. 네, 해당 회사에 일단 딱 들어가면은 네. 일본 담당하는 부서 팀, 일본 팀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대만, 중국 팀 따로 있고, 네. 호주, 그리고 영국, 음. 미국, 네. 인도네시아. 크게는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 본인 혼자. 저랑 이제 저 매니저 한 분, 매니저 한 분 계시고. 이랑 같이 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은 주든 기본적으로 그냥 한국처럼 네. 이렇게 막 카드사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음. 기본적으로 이제 IT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네. 혹은 연구소 직원분들, 음.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고. 그 DB들은 뭐 어디에 수집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아니면 링크드인에서 이렇게 뽑는 건가? 다. 기존에 수집이 돼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회사별로 다른데 네. 거기가 이제 지금 하는 건 IT 텔레마케팅인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IT 그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제품들을 네. 마케팅하는 건데 음. 그 마케팅 할 그 제품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제품군별로 어떤 것들은 아예 세미나나 이런 게 한번 열었어가지고 거기에 네. 오셨던 분들, 디테일을. 네, 그때 저희가 받아놨다가 전화를 돌리는 거. 그럼 전화를 딱 드리면은 네. 이분들이 막 당황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네, 뭐 굉장히 어디 호의적입니다. 어디입니다. 그럼 네 이러면서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상품 설명도 하고 네, 뭐 관심이 있으면은 네. 뭐 DM 발송도 해드린다고 그러고 정확합니다. 뭐 이런 네. 식의 대화가 될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저는 뭐 해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B2B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화가 막 굳이 스트레스 받는 B2C 커스터머랑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안 받습니다. 외전했어요. 막 짜증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네, 그런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이 잡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어요? 일단 제가 이것도 한국에서 마지막에 했던 일이 어쨌든 그 전화 콜 관련된 일이에요. 네. 마지막에 했던 일이 선회사정사라는 걸 했었고, 네네. 또 대학교 학기 다니는 중간에 또 콜센터, KT 콜센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력서를 쓴 다음에 네. 생각을 했죠. 내 장점이 그때 한창 일을 못 구했을 때인데 호주라가지고 내 장점이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건데 네. 그럼 요거를 한번 내 경력이랑 관련해가지고 활용을 해보면은 한국 콜센터가 참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막 서칭을 seek.com이랑 인디드를 통해서 하다가 네. 여기를 발견하고 그때 이력서를 넣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좀 베이컨시가 이렇게 그 포지션이 좀 맞지 않다고 그때 당시에 거절당했는데 네. 한 지금 6개월 가량 지난 지금쯤 이제 연락이 와서 다시 네. 본인의 레주메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구나. 예. 그 얘기는 이력서에서 네. 특출나게 이 사람이 나중에 포지션이 우리가 필요하면은 컨택을 해볼 만한 사람이라고 그쪽에서 홀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가정할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네 바로 너무나 좋게 이력서에서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생각할 때 팁을 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이 씨가 네. 이 이력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이전에 내가 했던 뭐 손해사정사 일이라든지 뭐 KT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 좀 녹여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어떤 포지션이 생기면 이 사람을 써볼까? 네. 라고 생각할 만큼 어떤 팁을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네. 뭐 만약에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이력서에 어떠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던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잡 디스크립션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건지. 그래서 호주는 참 계속 일해보면서 느끼는 게 일할수록 느끼는 게 경력을 정말 중요하게 보여요. 맞아요. 네. 저는 한국사람 그리고 기재도 안 했어요. 저희 레주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 딱 뽑는 포지션은 정확하게 아웃바운드였어요. 네. 아웃바운드를 얼마나 잘할지. 근데 제가 이제 손해사정사로 일할 때는 다 인바운드 콜이었고 네. 그나마 아웃바운드 관련된 게 이제 KT에서 일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인바운드 콜이랑 아웃바운드 콜까지 잘 담당을 해가지고 뭐 세일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전제품을 잘 팔았다. 가전제품을 굳이 팔았다고 또 말하는 것도 네. 포인트를 넣는 것도 여기가 IT 회사이기 때문에 아. 그나마 좀 관련을 짓기 위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력서에다가 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집어넣었네요. 그러니까 네. 나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가전제품 팔았다. 아니면 네. 그 파는 것들이 내가 일을 하면서 몇 퍼센트가 그로업이 됐다. 네. 뭐 그로스라든지 뭐 네. 지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적어 놓으면은 네, 어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큰 포인트는 그게 한국에서 이제 구직난이 심하니까 예. 취업 준비해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잘 아실 텐데,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서 이제 경력을 좀 잘 쓰셔야 돼요. 네. 학력상 같은 거 전혀 그죠. 쓰실 필요 없고. 여기는 학력보다는 경력이 더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경력을 어떻게 표출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을 뭐 가늠하는 잣대가 되니까. 네. 예,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일은 카페에서 일을 한다 그러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제일 그냥 제 발로 뛰어서 요거는 아 이제 레주메를 다 이렇게 네, 뿌리신 일일이 거예요. 돌리면서 네, 저한테 연락이 온 카페. 컵이 내리는 일을 해보시거나 뭐 한국에서 한국에서 바리스타를 공교롭게 배워왔구나. 제가 어. 아르바이트 경력이 좀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네. 근데 서빙, 음. 웨이터 서빙 경력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레주메에는 음. 웨이터 서빙 경력만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썼죠. 아, 네. 레주메 세 개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예, 예. 다 이제 타겟팅을 어.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손해자동사 일이나 이런 거는 뺐죠. 도리어 아. 안 좋게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당신은 오피스 잡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이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데 이게 괜찮겠냐?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를 커미트먼트를 할수 얼마나 있겠죠.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퀘스천도 네. 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관련된 것만 딱 집중해서 네. 예. 제가 왜 이렇게 쓰게 됐냐면 이것도 계기가 있는 게 처음에 와서 제가 일을 못 구할 때 네. 한참 쓰다가 어쩌다 한 군데 거기 하우스키핑 한다는 데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이력서를 곰곰이 보시다가 그 면접 담당하시는 분, 근데 과거에 하셨던 일이 주로 오피스 잡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그때 좀 영어도 못하니까 당황하면서 어. 근데 뭐 잘할 수 있다, 제가 군대도 갔다 고 이렇게 어. 했는데 결국에는 합격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아. 쓸데없는 거는 빼고 타겟팅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발전을 해나가시는.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 코피 흘리고 막 이런. 초창기에는 제 코피가 좀 잘 나는 체질이라 어. 진짜 코피 흘렸어요. 샤워하다가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네, 세수하면서 코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딱 적응 기간이 한 달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나이대가 저 어리진 않은 나이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괜찮습니다. 네. 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호주 생활을 하면서 네. 뭐 쓰리잡도 찾고 네. 레주메를 쓰는 것부터 네. 남들이 쉽게 어프로치 못하는 일들 이렇게 쭉 해나가고 계신데 네. 8개월 동안 내가 느낀 호주는 어떤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과감 없이 나는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테니까. 네, 진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일할 때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할 때 사람처럼 대우를 잘 받는다는 거. 사람처럼 되면 어떤 얘기인지 네. 공감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일 이제 그나마 빡세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카페에서도 일하는데 네. 힘들다고 하는 카페에서도 일하는데 오늘도 진상 만나셨다면서요? 네, 사실 백인 할머니 진상은 어떤 진상이에요? 백인 할머니가 네. H&M에서도 사실 백인 할머니 진상을 만났었어요. 네. 근데 정확히 같은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음. 일단 좀 특이한 거를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H&M에서는 갑자기 계산대 와가지고 뒤에 손님들도 많은데 네. 근데 여기 혹시 줄자 같은 거 있냐?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그런 거 없다 이러면 찾아보기라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걸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카페에서 봤을 때도 뭔가 좀 특이한 걸 요구합니다. 이제 오늘 그 할머니는 뭘 요구해요? 오늘 그 할머니는 이제 그 브런치 메뉴를 시키셨는데 바게트에다가 뭐 안에 햄이랑 치즈 들어가가지고 토스트해서 나오는 거를 시켰는데 갑자기 바게트가 이게 저한테 뭐냐면서 자기는 프레쉬 바게트를 원한다고 토스트 되지 않은 바게트를 갑자기 되게 원하신대요. 그래놓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또 토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이잖아요, 케이스가.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이제 좀 살짝 표현이 이제 좀 영어를 물론 제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짜증난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꿔줬죠. 바꿔주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네. 그래 원하는 대로 잘 해주겠다고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달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 테이블 워터를. 그래가지고 갖다 주니까 물이 신선하지 않다면서 그 바를 그러니까 그 병에 든 물은 없냐고. 네. 그래서 그거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카페가 계산을 꼭 앞에 카운터에 가서 하셔야 돼요. 진짜. 네, 네. 근데 돈 줄 테니까 가서 해 오라고. 네, 이런 식으로 특이한 걸 자꾸 요구하는. 굉장히 스노비하고 네. 무례한 사람이네요. 네. 무례한 사람이네요. 근데 뭐 한국에서 제가 일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이제 감정적으로는 많이 다운돼 있고 별로 그냥 사실 크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해주니까 결국에는 땡큐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사실. 그 호주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장점은 사람처럼 일을 하는 모든 환경에서 사람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 네. 이게 장점이고 네. 단점을 얘기하자면 8개월 동안 내가 느낀 호주에서 단점. 일단은 네. 특히 백인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영어를 잘 못하고 제가 하는 말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하면 가끔 무시할 경우가 생깁니다. 진상들이 있어요. 예, 무례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고 그렇다면은 스케줄 조정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네, 괜찮습니다. 그게 뭐 인종차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네.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뭐 이렇게 시드니나 멜번이나 네. 뭐 브리즈번이나 다 지내봤으니까 네. 시내 안에서는 네. 우리가 느끼기에도 와, 동양인들이 꽤 많네? 네. 왜 이리 많지? 라고 느낄 정도로 네. 호주에는 인구 전체 4분의 1이 이민자니까. 네. 근데 저도 외곽 지역, 시골 지역으로 가잖아요. 옛날에 여행을 막 할 때는 호스텔에 가잖아요. 네. 뭐 우리가 말하는 백패커스 같은 호스텔에 가잖아요. 네. 그럼 시골에는 호스텔에 가봤자 뭐 동양인이라고 해봤자 나나 또는 친구가 있으면 내 친구 둘이서 밥을 막 먹고 있으면 물에 젖은 휴지를 막 던져요. 물에 젖은 휴지를 막 던져요. 네. 그러면은 밥 먹고 있다가 저 새끼들 휴지 던지네. 근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무시하고 네. 그냥 한번 쳐다보고 네. 밥 먹고 있으면 계속 던져요. 그럼 옆에 있던 어제 만나서 잠깐 아는 호주 애가 와가지고 네. 야 너희는 화도 나지 않냐?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야. 네. 그럼 거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이랑 막 우리가 그때 밥에 먹으려고 가져왔던 식칼까지 꺼내가지고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싸운 적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네. 약간 시골에는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도시에는 나름의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유순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영어적으로 유순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네. 느껴지는 그런 뭐 반감이라고 네. 할까?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뭐 그럴수록 좀 더 영어를 잘하기 네, 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상황 파악을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여기는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고객이 왕이라는 것보다는 네. 일하는 사람이 왕 같은 네. 동등한 입장. 동등한 네. 입장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건강도 많이 신경 쓰시면서 이후 계획들도 생각하시는 대로 잘 진행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